네, 멘탈스쿨입니다. 음, 여러분 혹시 에펠탑 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? 에펠탑 효과? 음, 그 에펠탑 효과는 그 실제로 에펠탑을 만들면서 생겼던 그런 사람들의 현상들을 표현한 효과인데요. 에펠탑은 1889년도에 프랑스에서 처음 열리는 파리 만국 박람회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기념으로 지은 그런 탑입니다. 높이가 약 300m 정도 되고요. 지금은 파리 하면 당연히 에펠탑이 떠오를 정도로 너무나 유명한 건물이지만 초기에 이 에펠탑을 지을 때는 그 당시에 예술가라든지 식자층에게 엄청난 반대를 겪으면서 만들어진 조형물이라고 합니다. 왜 그런가 했더니 보통 이제 프랑스 유서 깊은 도시니까 한 5층에서 일정 수준 높이 정도의 굉장히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쇳덩어리로 된 300m 가까운 조형물이 쓴다고 하니까 흉물스럽다는 거죠. 음,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그렇게 싫어했던 사람 중에는 그 여자의 일생이라는 글을 쓴 대문호 기드 모파상이라는 사람도 있었답니다. 그 사람은 만약에 에펠탑을 지으면 자기는 파리를 떠나겠다라고 하면서까지 에펠탑 짓는 걸 반대했다고 해요. 그런 많은 사람들이. 그런데 에펠탑을 다 짓고 나니까 거기가 유명한 명소가 되고 거기에 사람들이 차도 마시고 모이고 관광객들이 모이고 하면서 지금은 그 에펠탑이 너무너무 좋은 것으로 상징적인 것으로 아니 에펠탑이 없으면 파리가 아니라고 기억될 정도로 그런 장소가 됐잖아요. 이런 효과를 노출에 의해 익숙해진 노출 효과 또는 에펠탑 효과라고 합니다. 아, 그런데 저는 이 에펠탑 효과를 들으면서 다른 면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. 어떤 거냐면, 그 기드 모파상이라는 사람이 이제 에펠탑을 짓는 걸 그렇게 반대를 하다가 결국엔 에펠탑을 다 짓고 나니까 이 사람이 에펠탑에 그렇게 자주 오더랍니다. 거기 와서 차도 마시고 시간도 보내고 사람들도 만나고 음, 그래서 떤 사람이 물어봤답니다. 아니, 당신은 에펠탑 지을 때 그렇게 반대하더니 왜 여기 그렇게 자주 오느냐, 여기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기드 모파상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. 이 조형물이 너무 커서 파리 시내 어디를 다녀도 다 눈에 띄는데 이 에펠탑 안에 있으면 이 조형물을 안 볼 수 있지 않느냐며. 참 재밌지 않습니까? 뭐 그 말이 어떤 의도로 얘기했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,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아,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그렇게 큰 건물이 그 건물 안에 있으니까 건물을 보지 못한다.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그 큰 건물이, 그 큰 조형물이 그 조형물 안에 있으니까 그 조형물을 보지 못한다? 마치, 제 자신의, 모습을 얘기해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, 내가 어떤 부분에 장점을 가지고 있고, 어떤 부분에 단점을 가지고 있는지, 사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. 그렇죠. 음, 그렇기 때문에, 어, 내가 생각하는 나와, 어, 다르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이해받지 못했다거나, 저 사람은 날 모른다든지, 아니면 나를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참 그렇게 생각하는 자기를 보는 방식이 참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죠.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기준보다는 경험에 의해서 나는 이런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어. 물론 그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만 때때로는 우리의 그런 판단이 자주 틀리기도 한다는 거죠. 어, 이, 이 얘기를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었던 직장인들의 이야기를 다룬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저도 좀 봤는데요. 음, 저도 회사에서 많은 사람들과 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음, 참, 장그래라는 주인공과
그 위에 김대리, 그리고 오 차장, 그 다음에 안영희, 뭐 이런 사람들 참 뭐 멋지기도 하고 매력도 있고. 음, 그런데 저와 연배가 비슷한 어느 회사의 부장님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미생이라는 드라마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시면서 너무 재밌다고 꼭 보라고 저한테 추천해 주셔서 보게 됐거든요.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. 거기에서 진짜 진짜 사람들이 싫어하는 캐릭터가 몇 명 있는데 여러분도 보신 분 아실 거예요. 그 마부장이라고 있죠. 그리고 안영이를 고려피는 하대리. 음, 그리고 그 굉장히 야비해 보이는 정과장 뭐 이런 사람들. 그쵸. 어디에나 있는 사람인데 누구든지 물어보면 자기네 회사에 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저 주변에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런데 그 부장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. 분명히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마부장인데, 음, 그 사람이 자기한테 자기도 그 드라마를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고 재미있다면서, 어? 누구누구는 마부장 같은 놈이라며, 정과장 같은 놈이라며, 그렇게 욕을 하더랍니다. 그러면서 저희 둘이 순간 똑같은 생각을 했던 거죠. 아, 내가 마부장일 수 있겠구나. 그쵸? 남들은 다 아는데. 나는 잘 모르는. 음. 저도 가끔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이제 회사에 면접을 보러 오는 친구들이라든지 또는 또 여러 가지 이제 상담을 해주다 보면 그 사람들의 갈등이라든지 연애 문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조금만 얘기해 보면 사실 금방 알 수 있거든요. 100%다 알지 못하지만. 제가 왜 남자친구가 없을까요? 제가 왜 여자친구가 없을까요? 이상하게 연애가 안 된다며 오는 친구들 저한테 너무 진지하게 얘기합니다. 그러면 왜 그럴까? 잘 모르겠어요? 라고 물어보면 잘 모르겠대요. 그럼 전 이렇게 얘기하죠. 난 알겠는데. 물론 농담 같은 얘기지만, 음, 그래,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. 자, 그러면 확실한 것 하나는 정말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100%가 아니더라도 비교적, 어, 순수하게 나의 장점과 단점, 내 모습을 보고 인정할 수 있다면 저희가 지금 겪고 있는 수많은 곤란한 상황과 어려운 일들을 많이 줄이거나 혹시 그 일에 말려들었다고 해도 어, 충격을 덜 받거나 비교적 빨리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.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. 음. 그런데 왜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다분히 제가 단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. 장점도 마찬가지예요. 음, 왜 그런 것들을 잘 모를까? 왜 잘 인정하지 않을까? 그래서 오늘은 사람들이 자기를 왜 그렇게 남들 보는 부분을 잘 못 보고 놓칠까 하는 그 이유를 제가 정리했던 어떤 들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진짜 그 중에 상당히 많은 이유가 어떤 중요한 본질을 회피하기 때문이죠. 어, 분명히 저렇게 준비해서는 저 시험에 붙기가 쉽지 않을 텐데 본인은 될 수 있다고 믿는 거죠. 어, 그쵸? 음. 그리고 어, 저렇게 그 돈을 아껴 쓰지 않으면 금방 금방 돈이 다 떨어져서 너무너무 고생할 텐데 어, 너무나 자명한 사실인데 본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자기는 몇십억의 부자가 될 거라는 사람들도 있죠. 근데 참 신기한 건 그런 사람들에게 잘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. 더욱 놀라운 사실은 얘기를 해줘도 잘 못 알아들어요. 그런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왜 그럴까요? 제가 사람들이 인생의 본질을 회피하는 세 가지 패턴을 알려드리려고 해요.